민주당이 국가 비상사태를 저지하기 위한 의회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번 하노이 북미 회담 성과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상 초유의 최장기 셧다운 사태로 이민 법원 소송 적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팰리세이즈 팍 유권자 협의회가 타운 교육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6천만 달러 규모의 학교 시설 개보수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거대 기업 유치를 위해 지역 정부 간 경쟁을 막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를 저지하기 위한 의회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 결의안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미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국경 안보에 대한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저지하기 위한 결의안을 내일 제출할 계획이라고 AP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결의안은 민주당 히스패닉 코커스의 회장인 호아킨 카스트로 하원 의원이 준비하고 지금까지 92명의 의원이 결의안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은 민주당과 공화당 하원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모든 하원 의원들은 카스트로 의원의 결의안에 공동 발기인으로 참여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헌법적 입법 절차 안에서 확보하지 못한 장벽 예산을 얻기 위해 법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대통령의 결정은 헌법에 위배되며 종식돼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P는 3월 중순쯤 하원 본회의에서 이 결의안이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결의안의 하원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도 일부 공화당 의원이 이탈해 결의안에 동조할 경우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미 언론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의안이 상하 양원을 통과하면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는 종결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했으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하원이 다시 표결을 거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문가들뿐 아니라 일반 미국인들도 이번 북미 회담 성과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미 국민의 73%가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단지 3%만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해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외교정책기구 디펜스 프라이어러티스의 데니엘 디페트리스 연구원은 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별 성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안전한 베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디페트리스 연구원은 미국인들의 이러한 비관론이 평소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도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근래 지도자 김정은의 국제적인 행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 김정은 체제는 미 국민들에게 신뢰할 수 없고 기만적이며 야만적인 인상이 짙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인들은 그동안 역대 행정부의 대북 협상 과정과 협상이 성과가 없었던 것을 지켜봐왔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신뢰나 긍정주의를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또 미국인들 51%는 북한이 설사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한다 하더라도 한국과의 동맹을 유지하고 주한미군을 존속해야 한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드페트리스 연구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는 미국인들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방식으로 입증하지 않는 한 미국인들은 하노이 회담을 무의미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상 초유의 최장기 셧다운 사태로 이민 법원 소송 적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정이 취소된 이민 법원 심리들은 추방 소송이 대부분으로 이달까지 약 10만 건의 이민 법원 심리가 취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는 셧다운 사태로 차질을 빚고 있는 전국 이민 법원들의 실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셧다운 이후 전국 이민 법원들의 예정됐다 취소된 소송 심리는 8만에서 9만 4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해 이민 법원에서는 매달 2만 건에서 2만 5천 건의 새로운 케이스가 추가돼 현재 83만 건에 달하는 이민 법원 적체 케이스에 아직 입력되지 않은 케이스까지 합할 경우 무려 100만 건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사법정보센터는 이번 사태에 영향을 받은 소송 신청자 가운데는 이미 2년에서 4년간 법원 심리 날짜를 기다려온 이들도 있다며 심리 일정이 취소된 이민 신청자들은 일정을 다시 잡고 심리를 받기까지 또다시 3, 4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유권자 협의회가 타운 교육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6천만 달러 규모의 학교 시설 개보수 계획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사업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전에 주민들의 이해를 구한 뒤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투명한 행정, 세금 인상 없는 타운이라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교육위원회는 낙후된 펠팍 학교들의 개보수를 추진할 것을 결정하고 예산 마련을 위한 주민 찬반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펠팍 내 공립학교인 얼리 차일드 후드 초등학교와 린드버그 초중학교, 펠팍 고등학교를 증축, 보수하기 위해 교육위원회가 책정한 금액은 약 6천만 달러. 이 중 일정 부분은 주정부의 지원을 받을 계획이지만 워낙 큰 액수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매년 가구당 $200의 재산세를 주민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대다수 주민들은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펠팍 유권자 협의회는 학교 수준과 교육 환경을 높이기 위해 시설을 개보수하는 일에는 동의하지만 거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 펠팍 학군의 교육 커리큘럼과 행정, 환경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주민들과 긴밀한 대화를 펼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고 나서 찬반 투표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고 난 다음에 학교 개보수도 그중에 한 부분의 일환으로 이렇게 다 같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그냥 학교 개보수를 위해서 5,600만 불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이렇게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주민도 환영할 사람 없습니다. 권영만 회장은 펠팍시장, 시의원, 교육위원들은 선거 공약으로 투명한 행정과 잘못된 지출을 잡아 세금 인상 없는 타운을 내세워왔다며 한인이 주도하는 타운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한 운영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주민들에게 부담시키려는 교육위원들의 결정에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거대 기업 유치를 위해 지역 정부 간 경쟁을 막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특정 기업의 유치를 위해 세금과 지원금 등의 특혜를 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하원에서 론킴 의원이 발의하고 필 스택, 패트릭 버르크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특정 기업에 대한 지원을 막는 주간 협약 법안은 특정 기업의 유치를 위해 세금 혜택이나 지원금, 부동산 등의 특혜를 줄 수 없게 하는 내용의 주간 협약입니다. 이 법안은 주 상원에서도 줄리아 살라자르 의원이 마이클 지니아리스 의원과 함께 발의해 현재 상하원 소관위원회에서 검토 중입니다. 법안은 뉴욕주 상하원에서 통과되고 주지사가 서명한 후 2곳 이상의 주정부가 해당 협약에 가입하면 발효됩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금까지 뉴욕, 일리노이, 애리조나, 웨스트 버지니아 등 총 11개 주가 이 법안과 비슷한 내용의 협약에 가입할 의사를 밝혔으며 일리노이, 애리조나, 웨스트 버지니아 세 주에서는 이미 이 같은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주택 공급, 대중교통, 공교육 등을 위해 쓰여야 할 자원이 기업 보조금으로 쓰여왔다며 이제는 우리 사회의 생명소인 서민 가정과 소상인에 투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뉴욕주 하원에서 맨하탄 뉴욕 한인회관에 위치한 한인 이민사 박물관을 기리는 결의안을 발제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역사적 의미가 큰 3.1절이 다가오는 만큼 결의안이 곧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2015년부터 비전 제로 시행 이후 교통사고 사망률이 평균 36%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뉴욕시가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전 제로 구간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19일 뉴욕시 5개 보로 내 비전 제로 구간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새롭게 확대된 비전 제로 구간은 맨하튼 9에비뉴에서 모닝사이드 드라이브 사이 컬럼버스 에비뉴 구간과 서턴 플레이스에서 FDR 사이 요크 에비뉴 구간 등과 브루클린 플랫부시 에비뉴에서 사파이어 스트리트 사이 린덴 블러바드 구간, 39 스트리트에서 73 스트리트 사이 8 에비뉴 구간 등, 또 브롱스 3 에비뉴에서 브롱스 리버 에비뉴 사이 웨체스터 에비뉴 구간 등, 또 스테튼 아일랜드 벤 두저 스트리트에서 리치몬드 로드 사이 타지 스트리트 구간 등입니다. 뉴욕시는 이들 구간에 대해 올해 말까지 과속 방지를 위한 교통 신호 체계를 변경하고 보행자 신호등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과속 카메라와 교통 경찰을 추가로 배치해 교통사고 예방에 나섭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보행자 사고의 절반에 가까운 42%가 뉴욕시 도로의 7%에 불과한 424마일에서 발생했습니다. 뉴욕주가 자동차 앞자리뿐만 아니라 뒷자리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법안은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탑승자가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현재 앞 좌석에만 적용되는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규정을 뒷좌석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올 회계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켰습니다. 현행 뉴욕 주법은 16살 이하 어린이에게만 뒷좌석에서도 안전벨트를 착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추진되는 법안은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탑승자가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1985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전자와 앞좌석 동승자에 대한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어길 경우 운전자는 $25에서 $100의 벌금과 벌점이 부과되며 동승자는 최대 $5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미 자동차협회는 지난 1985년 이후 1,500여 명의 성인이 자동차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사용하지 않아 목숨을 잃었다며 안전을 위해 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주지사실 관계자는 미국 내에서 워싱턴 DC와 28개 주에서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과 관련된 법이 이미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와 뉴욕시경이 경찰의 바디캠 영상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에 대해 법정 다툼을 이어온 가운데 뉴욕주 항소법원이 바디캠 영상 공개가 주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월 뉴욕시 순찰경관협회가 바디캠 촬영 영상을 대중에 공개하는 것이 주 법에 위배된다며 뉴욕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뉴욕주 항소법원은 뉴욕주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해 바디캠 영상의 대중 공개가 더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뉴욕시경의 경찰관 바디캠 영상 공개가 경찰관의 개인 기록을 보호하는 데 있어 뉴욕주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하고 원고 측인 뉴욕시 순찰경관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법원은 바디캠 영상을 기록하고 사용하는 것은 경찰의 업무 수행에 대해 대중의 믿음을 얻고 경찰 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바디캠 촬영이 개인적이거나 비밀스러워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저지주 항소법원이 주 표준 시험이 고교 졸업 요건으로 부적절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결국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주 표준 시험을 유예하기로 한 데 따라 2020년 고교 졸업생까지는 현재의 졸업 요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뉴저지주 표준 시험이 오는 2020년 고교 졸업생까지는 한시적으로 고교 졸업 시험으로 인정됩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뉴저지주 항소법원은 주 표준 시험이 고교 졸업 요건으로 부적절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문제는 당장 졸업을 앞둔 현재의 12학년과 11학년의 경우 주 표준 시험이 졸업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게 되면서 큰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 교육법률센터 측이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주 표준 시험을 졸업 요건으로 유예해 주겠다고 주정부와 최근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고교 졸업생까지는 현재의 졸업 요건이 그대로 유지되며 2021년 졸업생부터 주 교육국이 곧 마련할 새 졸업 요건이 적용됩니다. 한편 교육법률센터는 주 법원 판결에 따라 주 표준시험 통과 여부를 고교 졸업 자격 여부로 삼는 현 졸업제도는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주정부가 새로운 고교 졸업 자격 정책을 마련할 수 있게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의 소식입니다. 주민 대다수가 은행 체킹 구좌에서 바로 돈이 빠져나가는 데비카드를 이용해 현금 결제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카드 한 장으로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하지만 무심코 긁은 데비카드를 통해 현금 갈취뿐만 아니라 신분 도용 피해까지 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범죄자들의 수법과 예방법까지 홍지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11월 한인타운 한 은행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에서 수상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ATM 카드 투입구에 카드 정보를 복제하는 이른바 스키머 장치가 부착돼 있던 겁니다. 은행 측은 즉시 스키머를 제거했고 ATM에 CCTV와 버튼 가림막을 설치해 보안 강화에 나섰습니다. 범죄자들은 이런 스키머뿐만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를 ATM 기기나 주유소 가스펌프에 숨겨 개인 정보를 빼내기도 합니다. This is a skimmer. Oh my God. Yeah, it's that small and that easy to place. But there's also a camera hidden right there that we just stuck in. This is Velcroed right into the system. 이뿐만이 아닙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경우 컴퓨터에 악성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다면 개인정보는 고스란히 범죄자 수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식당에서 데비카드로 결제할 때 웨이터나 캐셔도 카드 정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승인받지 않은 사기성 차지를 거절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와 달리 데비카드는 인출된 돈을 되찾기가 쉽지 않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크레딧 카드는 홀드가 될 수가 있는데 데비카드는 내 어카운트 밸런스에서 바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 그다음에 인출에 간 회사하고 직접 손님이 해결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생기세요. 왜냐하면 저희는 손님과 그 해당 회사와 어떻게 계약을 맺으셔서 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보안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항상 은행 거래 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누를 때 손으로 가리거나 주변을 경계해야 하는 등 사전 예방만이 최선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오늘 새벽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자전거 운전자 1명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LA 경찰국은 오늘 오전 3시 30분쯤 윌셔 블러버드와 사우스 베렌도 스트릿의 한 자전거 운전자가 뺑소니 사고를 당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당시 자전거 운전자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LAPD는 사고 현장 인근 CCTV를 조사한 결과 피해자를 치고 달아난 차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LA 검시소에 따르면 숨진 주민은 30대 히스패닉 남성으로 현장 부검 당시 술 냄새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있던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서명한 연방 예산안에는 비성직자 종교이민, 50만 달러 투자이민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의대 교환 방문자의 취업비자 2년 면제 프로그램, E-Verify 등 한인 이민 프로그램을 2019년 회계연도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 중단 위기에 놓였던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50만 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 시효가 올 9월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스카 스트링거 뉴욕시 감사원장은 19일 퀸즈 플러싱 타운홀에서 설날 축하 행사를 개최하고 김선엽 뉴욕 한인 상공회의소 회장과 뉴욕 가정상담소,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 CMP 인력개발센터 등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스트링거 감사원장은 커뮤니티 발전을 위해 기여한 아시안 주민들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게 돼 영광스럽다며 올해 모든 아시안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덕담을 전했습니다. 론킴 뉴욕주 하원의원이 한인 이민자의 자랑스러운 후세로서 우리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한인 이민사 박물관에 깊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며 한인 이민사 박물관 개관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1일 뉴욕 한인회관 6층 6천 스퀘어피트 규모로 마련된 한인 이민사 박물관은 한인 동포사회 기금을 통해 조성한 약 100만 달러로 설립됐습니다. 19일 오후 30대 남성이 맨하탄 그랜센트럴역에서 승강장에 들어서던 7번 전철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이 플랫폼 가까이 서 있던 중 승강장으로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 선로로 떨어져 숨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사고로 인해 7번 전철 운행의 양방향 운행이 지연되는 등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5도, 섭씨 영상 7도, 밤 최저 기온은 31도, 섭씨 영하 1도 예상됩니다. 토요일 흐리겠습니다. 일요일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